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6학년도 B 수능 극장르. 극장르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 나오면 머릿속에서 90%는 갈등을 출제한다. 10%는 불쌍한 사람들 갖다 놓고 연민을 출제한다. 얘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설명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파악하는데, 희곡은 낯선 작품이 나오거나 EBS지만 잘 안 본 거 나오면은 대화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더군다나 현대극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못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 놈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한다. 어쨌든 우리는 한 번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단골 손님 최만식 나왔고, 소설, 희곡, 다재다능. 그 다음에 제향날, 제삿날이야, 요새 하는 말로. 그럼 누구의 제삿날이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제목이라는 거는 이 주제 또는 핵심 소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놈들을 나왔을 때 빠르게 캐치를 좀 해줘야 돼. 아, 제삿날. 아, 누구 죽었네? 아, 그럼 왜 죽었지?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얘는 제향날이라는 국립극단에서 남산에 있지. 연극하는 거. 나중에 대학교 오고 그러면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여기 한번 가보면은 상당히 좋다. 데이트 코스로 딱 좋아요. 갑시다. 최씨, 네 외할아버지도 9월 9일 오늘이다.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아, 외할아버지가 죽은 날이군. 무대. 좌우로 겁먹은 남녀노소가 서 있고 김성배 모친도 그 중에 섞여 있다. 수령. 처형을 하겠다. 죄수들 꼼짝 않고. 갑 살려주시오. 을 살려주시오. 지금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졌는데 이제 농민들이 잡혀온 거겠지. 잡혀와가지고 사또 앞에 와가지고 총살당하기 직전. 근데 얄짤없지. 처형해라. 그래서 이제 처형장으로 가는 장면이고, 지금 여기는 연극 무대야. 연극 무대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사또 앉아있고 죄수들 앉아있고 어쩌고저쩌고. 자, 무대가 깜깜해졌다가 다시 밝아지면은 앞의 모습.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요 뒤쪽이 과거 장면이 나오는 거고, 전경, 요 앞쪽이 현재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제 요 밝기, 깜깜해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면서 한 번은 요쪽을 비춰주고, 한 번은 요쪽을 비춰주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사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려고 했으면은 한 무대를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출제를 했으면 좀 더 어려웠을 텐데, 아무래도 문학이다 보니까 이게 16학년도니까 문학을 좀 쉽게 출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았지. 그냥 ABC 처리해갖고 단순 일치 문제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고. 자, 무대가 암전 밝아지면 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도 그 장면 전환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할머니는 어디 있었냐? 집에 있었다. 임신한 여자라서 밖에 못 나가게 해서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보기만 했다. 그럼 이제 가족이 죽는 장면인데 보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민중들의 아픔. 사실 권력자들이 맘먹고 사람들 죽이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죽이거나 괴롭힐 수 있지. 근데 민중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쳐맞는 거지. 구경하거나. 그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좀 이따 문제를 출제하는 거고. 외할아버지를 잡아갔으니까 왜 증조하라고. 이런 게 이제 연좌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동학 운동을 한 건데
너가 아버지니까 대신 잡혀라. 옛날에는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이제 범인이 잡혔으니까 놔줘야 되는데 안 놔줘. 그리고서 무려 곤장 40대 때려가지고 내보냈고 그 독으로 죽었지. 자, 그래 끌고 가더니 일자로 세워놓고 총소리가 났다.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무대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3장 병정 흥 이놈들이 부사를 나감내 하더니 결국 섬거적 한 입씩 쥐고 염라국으로 가니 하면서 결국 니네들이 동학 운동을 한답시고 했는데 죽었잖아 멍청이들아 이러고서 끝나는 장면. 딱히 전체적으로 뭐 갈등 굳이 뭐 갈등이라고 하면은 요 사또로 대변되는 요 권력층과 민중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은 요 최씨 할머니가 요 손자에게 과거를 설명해주는 요게 이제 주된 사건. 그러면서 당연히 연민 요게 주된 내용이 되시겠다. 문제 갑시다. 자, 기억, 니음. 이 희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머니 최씨가 손자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준다.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옛날에 이렇게 문제를 쉽게 출제했지. 자, 35번은 별표를 쳐놓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괜히 형식을 어렵게. 특히 1호 교육과정 바뀌면서 문학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그 문학 난이도 올리는 방식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A, B, C 따로따로 하나 물어보면 될 건데 A, B 요새는 이제 A, B, C, D, E, F 막 6개, 7개까지도 섞어놔. 그래가지고 A와 C는 E, F와 달리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는 비교적 옛날 거라 A, B, C 달랑 3개만 갖다 놓고 그다음 일치도 간단하게 줬지. 요즘 문제는 이렇게 출제.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냥 차분하게 모친하고 최 씨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지 않았지. 얘는 어, 울타리 안쪽에 따로 있었고 모친은 밖에 있었고 결국은 수능이니까 이제 얘는 in, 얘는 out. 결국 아니냐 바깥이냐 이런 것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였고 요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출 공부하는 거는 이 답이 왜 답이다. 이게 물론 뭐 그것도 알아야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볼 2, 3학년도 수능, 2, 4학년도 수능 결국 이 시험을 잘 보자고 기출을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기출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보고 이제 공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문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됐고 선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됐고 끝.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국어 같은 이런 가이드가 필요한 거라고. 왜? 기출은 기출일 뿐이야. 옛날엔 이렇게 나왔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뭘 어떻게 앞으로 공부할 건가?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내가 실제 수능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 이런 꿀 같은 강의를 유튜브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료, 공짜, 프리.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 옛날 같으면 그냥 이런 것들은 과외 시간에만 하거나 할 텐데 21세기 되면서 이제 유튜브 플랫폼이 바뀌었지.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런 꿀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거니까 잘 이렇게 기회 얻으면 뭐해. 지금 엄마 국어 보고 있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거지. 왜? 특히 이런 강의들 여러분들도 먹방 유튜브 같은 거 보지만 대충 앞뒤 쳐다보고 아유 뭐 재밌네 그러고 한 1분 쳐다보고 말지. 먹방이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수능 공부하는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앞 뒤에 설명 잠깐 보고 답이 이거네 끝 이러면 개손해지. 그렇게 할 거면은 인강 볼 필요 없다고. 그냥 엄,
엄마혀, 뭐, 이런 책 가지고 해설 쳐다보면 되지. 이런 설명은 아무 데도 안 해줘요. 자, 다시 설명한다. 요즘 문학 난이도 1호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올라갔다. 그래서 ABCD 7개까지 나오는데 이거 섞어가지고 설명하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답은 거의 한 80%는 그래도 일치를 해. 여기처럼 바깥에 있었다, 함께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러나 간혹 20% 정도는 진짜 ABCD도 어려운데 이거를 또 인과관계로 A에서 B로 가는 인과가 맞냐 안 맞냐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4번 5번 답지가 비교적 좀 인과관계를 묻는 거지. B하고 C하고 이런 인과관계 성립하냐 묻는 거니까. 그래서 35번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실전에서 나왔을 때 내가 엄마 국어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라고 하더라. 요즘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다. 문학이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요즘은. 오답률이 거의 50% 넘는. 거기서 결국 점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엄마 국어를 들은 여러분은, 이거 ABCD, 이거 섞었네. 이거 고난도 문제네. 이거 풀면 남보다 내가 3점 더 먹을 때 나네들은 3점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6점의 격차를 벌릴 수 있겠네. 신경 써야 된다. 자, 보기 문제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 보기를 왜 준다고 힌트를 주는 거야. 얘들아, 제발 이 힌트를 발판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적인 힌트도 물론 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다가만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보통 문학 읽을 때 어떻게? 보기를 잠깐 쳐다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서 지문 돌아가서 지문 읽고, 그 다음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요거 잠깐 읽고, 그리고서 일치를 확인하고. 아니라니까. 뭐라고? 여기에 있는 핵심 어가 반드시 답지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 대체로 이거 어디에 준다고? 끝에 준다고. 거의 대부분 지금 수능 기출 엄마 국어를 보든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그냥 뭐 문제를 쳐다보든 답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괜히 엄마 국어 할 때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고. 괜히. 왜냐면 수능이라는 거는 답의 근거를 반드시 줘야 되거든. 특히 문학은 오답10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들아 제발 요 핵심어 갖다 놨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일치 확인해가지고 답으로 제발 찾아줘.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당연히 내용 신경 쓰이지. 그러나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거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풀어야 한다. 놓치지 마시라. 맨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글의 큰 주제는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최씨 민중 통해서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거라고. 동학농민운동이 뭐야? 음? 농민들이 야 진짜 이렇게 해갖고 도저히 못 살겠다. 좀 갈아보자. 라고 한 건데 당시의 권력층이 어떻게 해서 진짜 권력층이 뭘 해야 돼? 그래, 당신들이 뭐가 어렵소? 우리가 법을 고쳐주든가 아니면은 행정 조치를 해주겠어.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새끼들 농민 새끼들이 우리한테 개겨? 니네 한번 죽어봐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얘네가 너무 세. 그지? 그래가지고 이 권력층 개새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왔지. 일본 군대를 불러오고. 이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이 쓰레기들.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이런 쓰레기는 되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못살 민중이 되라 이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권력층 가긴 가는데 따뜻한 권력층이 되었으면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니야. 엄마 국어 듣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신경 써가지고 따뜻한 권력층이 되자. 자, 재향날, 제삿날 아마 대부분은 모를 거고 우리 집안도 이런 집안이 아니야. 그래서 잘 모르고 양반들 제사는 요즘도 이렇게 한대. 상 펴놓고. 그 보면 남자들만 있지. 진짜 제사들은 남자들만 하는 거.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랬다고. 지금은 아니고. 자, 이 부단한 저항 의지 요거를 머릿속에 담고
다시 한번 힘차게 공부에 매진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